제가 백미소를 죽였어요. 민강유통 기자회견장에서 18살 소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백 명의 기자들 앞에서 민세리가 4년 전 학교 폭력의 진실을 토해내고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 고백이었죠. 민경채는 제 친엄마예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경채가 비명을 지르며 세리에게 달려들었지만 경호원들이 그녀를 제지했습니다. 연단에 선 백설이, 아니 정루시아 대표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손에는 경채의 휴대폰에서 몰래 추출한 녹음 파일이 들려 있었죠. 바로 세리가 내가 미소를 괴롭혔어요 라고 울부짖던 그 고백이었습니다. 장현숙이 나타나 민세리는 내 손녀다라고 최종 확인 사살을 하자 경채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어떻게 딸을 잃은 평범한 어머니가 재벌가를 이토록 완벽하게 파멸시킬 수 있었을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응원해주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주총회가 끝나고 1시간쯤 지났을까요? 민강유통 본사 건물 13층 서리의 집무실 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문틀이 흔들릴 정도로 거친 힘이었죠. 경채가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벌겋게 상기되어 있었고 평소 단정하게 올렸던 머리는 이마 앞으로 흘러내려 있었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있는지 입가에 피가 맺혀 있었어요. 경영권을 빼앗긴 충격이 그녀를 완전히 미치게 만든 것 같았습니다. 서리는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요. 그녀의 표정은 놀랍도록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책상 위에 놓인 손은 살짝 떨고 있었죠.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억눌린 분노의 떨림이었습니다. 백설이, 경채의 목소리가 사무실 안에 퍼졌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목소리라기보다는 짐승의 으르렁거림에 가까웠어요. 경채는 한 걸음씩 서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을 때리는 소리가 마치 죽음의 시계 소리처럼 들렸죠. 무슨 일이세요, 민경채 씨? 서리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손가락은 책상 모서리를 꽉 쥐고 있었어요. 경채의 입가에 소름 끼치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화면을 몇 번 터치하더니 설의 쪽으로 돌렸습니다. 내 딸 말이야. 백미소. 그 이름이 나오자 서리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죠. 경채는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마치 상처 입은 먹이를 발견한 하이에나처럼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이 영상 한번 볼래? 우리 세리가 찍은 거야. 내 딸이 얼마나 비참하게 빌었는지 보여줄게. 휴대폰 화면에서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엔 미소가 있었어요. 교복은 찢어져 있었고 무릎에선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 세리와 친구들이 둘러싸고 있었죠. 미소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습니다. 제발 그만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영상 속 미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무나 작고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서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뜨거운 눈물이었어요. 딸의 고통을 지켜만 봐야 하는 어머니의 눈물이었죠. 그녀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책상을 짚지 않았다면 쓰러졌을 거예요. 더 재미있는 걸 알려줄까? 경채가 속삭였습니다. 그녀는 서리의 귓가에 입을 가져다 댔어요. 김선재도 다 알고 있었어. 내 딸이 이렇게 괴롭힘 당하는 걸 알면서도 나와 약혼했지. 심지어 그는 미소가 죽은 다음 날 나한테 프로포즈했어. 서리의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김선재. 그녀가 한때 사랑했던 남자, 미소의 아버지였던 그 남자가 딸의 죽음을 방관했다니. 서리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거짓말. 서리가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죠. 거짓말이라고? 그럼 직접 물어봐. 아, 맞다. 그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이제 방해물이 사라졌으니 경채 너와 결혼할 수 있겠다고 했어. 그때였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며 태경이 뛰어들어왔어요. 설이야, 괜찮아? 태경은 설이와 경채 사이에 섰습니다. 그의 눈은 분노로 타오르고 있었죠. 주먹을 꽉 쥐고 있어서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아, 문태경 씨. 불륜남 왔네요? 모텔에서 재미있었어요? 경채가 비웃었습니다. 태경의 턱 근육이 바르르 떨렸어요. 그가 주먹을 들어 올리려는 순간 설이가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태경 씨, 괜찮아요. 설이의 목소리가 갑자기 차분해졌습니다. 아니, 차분하다기보다는 차가웠어요.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였죠. 그녀는 눈물로 젖은 얼굴을 들어 경채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민경채 씨, 설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무언가 무서운 것이 담겨 있었어요. 당신이 오늘 한 말, 한마디도 잊지 않을 거예요. 경채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설이의 눈빛이 너무나 차가웠거든요. 그것은 복수를 결심한 어머니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래, 잊지 마. 그리고 이것도 기억해. 내 딸은 마지막까지 널 찾았어. 엄마, 어디 있어요? 왜 안 와요? 하면서 말이야. 경채는 마지막 독화살을 쏘고는 휙 돌아섰습니다. 문을 나서면서 가방이 흔들렸고 그 안에서 뭔가가 떨어졌어요. 하지만 경채는 너무 흥분한 나머지 알아차리지 못했죠. 설이는 바닥을 보았습니다. 경채의 휴대폰이 떨어져 있었어요. 천천히 몸을 숙여 그것을 주었습니다. 화면이 켜지자 잠금 화면이 나타났죠. 거기에 문자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세리 언니, 오늘도 악몽 꿨어요. 미소 때문에 잠을 못 자겠어요. 설이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방금 전의 슬픔과 분노가 사라지고 대신 차가운 계산이 그 자리를 채웠어요. 태경 씨, 설이가 말했습니다. 저 좀 혼자 있게 해주세요. 하지만 설이야, 방금 경채가 부탁이에요.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요. 태경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설이를 바라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문을 닫고 나가자 설이는 창가로 걸어갔어요.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햇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죠. 설이는 경채의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뜬 민셀이라는 이름을 응시했어요. 그녀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제자리를 찾아가듯이요. 민셀이. 설이가 그 이름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어요. 그것은 사냥감을 발견한 표범의 미소 같았죠. 휴대폰을 서랍에 넣고 설이는 자신의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번호를 누르고 신호음을 기다렸어요. 상대방이 받았습니다. 장현숙 여사님, 저 백설이입니다. 설이의 목소리는 이제 완전히 차분해졌습니다. 네, 이제 시작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민세리를 움직일 때가요. 전화 너머에서 장현숙의 낮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좋아요. 그 애의 죄책감을 이용하는 거죠? 네. 그 아이는 이미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마지막 한 방만 밀어주면 됩니다. 설이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노을은 이제 완전히 져서 하늘이 검붉게 변하고 있었어요. 마치 피로 물든 것처럼요. 딸을 잃은 어머니의 복수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경채는 가장 소중한 비밀을 빼앗길 거예요. 민셀이라는 이름의 비밀을요. 그리고 그것은 경채를 완전히 무너뜨릴 폭탄이 될 겁니다.
서리는 미소의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딸의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미소야, 엄마가 약속할게. 내 원수는 반드시 갚을 거야. 그녀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결의의 눈물이었죠. 딸을 위한 복수를 시작하는 어머니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3시, 서리는 한 고등학교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바로 미소가 다녔던 학교였죠. 그리고 세리가 지금도 다니고 있는 곳이었어요. 서리는 검은색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지만 그 뒤의 눈빛은 매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손에는 낡은 일기장이 들려 있었어요. 물론 그것은 미소의 진짜 일기장이 아니었죠. 서리가 밤새 만든 가짜였습니다.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학생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서리의 눈이 그들 사이를 훑었습니다. 그러다 한 소녀를 발견했죠. 세리였습니다. 혼자 걸어가고 있었어요. 친구들과 떨어져서 말이죠.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서리가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발걸음 소리도 내지 않고요. 민세리 양. 세리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서리를 보자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어요. 도망가려 했지만 서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도망가지 마요. 얘기 좀 해요. 세리의 다리가 떨렸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있었죠. 죄책감에 시달리는 아이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어요.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세리가 더듬거렸습니다. 하지만 서리는 미소를 지었어요. 따뜻한 미소였죠. 적어도 겉으로는요. 괜찮아요. 나는 너를 탓하러 온 게 아니에요. 서리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부드러웠습니다. 마치 상처받은 아이를 달래는 엄마처럼요. 세리는 혼란스러워했어요. 미소의 엄마가 자신에게 이렇게 친절할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우리 좀 걸을까요? 저기 옥상으로요. 서리가 학교 건물을 가리켰습니다. 세리의 몸이 경직되었어요. 옥상, 바로 미소를 괴롭혔던 그곳이었죠. 세리는 고개를 저으려 했지만 서리가 먼저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에 홀린 듯 세리도 따라갔어요. 옥상에 도착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세리의 머리카락이 흩날렸죠. 그녀는 난간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 서 있었습니다. 손은 꽉 쥐고 있었고 온몸이 작게 떨리고 있었어요. 여기였죠? 서리가 물었습니다. 세리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죠. 네, 여기서 제가 세리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왔거든요. 서리는 천천히 일기장을 꺼냈어요. 이게 뭔지 알아요? 세리가 일기장을 보았습니다. 낡고 해진 표지에 미소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미소의 일기장? 맞아요. 미소가 마지막으로 쓴 일기예요. 서리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특정 페이지를 세리에게 보여줬어요.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세리 언니를 용서해요. 언니도 무서워서 그랬을 거예요. 언니의 엄마가 너무 무서운 사람이니까. 언니도 피해자예요. 세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무릎이 꺾였어요. 바닥에 주저앉으며 흐느꼈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소야. 세리가 울부짖었습니다. 서리는 그런 세리를 내려다보았어요. 표정은 여전히 온화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죠. 그녀는 조용히 녹음기를 켰습니다. 주머니 속에서요. 세리야, 괜찮아. 너도 힘들었구나. 서리가 세리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세리는 더욱 크게 울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나빴어요. 제가 미소를 죽였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서리가 기다렸던 바로 그 고백이었죠. 하지만 서리는 놀란 척했어요.
무슨 소리야? 너는 그저. 아니에요. 제가 시작했어요. 제가 친구들을 시켜서 미소를 괴롭혔어요. 매일매일. 점점 더 심하게. 세리가 모든 것을 쏟아냈습니다. 어떻게 미소를 괴롭혔는지, 어떻게 모욕했는지, 어떻게 폭력을 썼는지. 서리는 조용히 들었어요. 녹음기가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죠. 그런데 언니가, 민경채 언니가 다 덮어줬어요. 돈으로, 권력으로. 세리가 갑자기 입을 다물었습니다. 너무 많이 말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서리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민경채가 내 언니야? 세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말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아니, 사실은 엄마예요. 서리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했죠. 엄마, 네. 저는 민경채 언니의 딸이에요. 하지만 할아버지 딸로 입적되어 있어요. 엄마가 저를 낳았을 때 너무 어려서. 세리가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서리는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어요. 이것은 예상보다 훨씬 큰 폭탄이었죠. 세리야, 이 모든 걸 세상에 알려야 해. 미소를 위해서라도. 서리가 말했습니다. 세리가 고개를 들었어요. 겁에 질린 눈이었죠. 하지만 엄마가, 민경채 언니가, 내가 용기를 내지 않으면 또 다른 미소가 생길 거야. 너도 그건 원하지 않잖아? 세리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일 기자회견이 있어요. 민강유통세 대표 발표회. 거기서 진실을 말해줄 수 있겠어요? 서리가 물었습니다. 세리는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네, 할게요. 미소를 위해서, 제 죄를 갚기 위해서. 서리가 세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포옹했어요. 세리는 서리의 품에서 엉엉 울었죠. 마치 엄마 품에 안긴 아이처럼요. 그때였습니다. 옥상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선재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죠. 서리와 세리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놀란 것 같았어요. 정루시아 대표님. 아니, 백설의 씨. 선재가 서리의 진짜 이름을 불렀습니다. 서리는 담담하게 그를 바라봤어요. 오셨군요, 김선재 씨. 세리를 놓아줘요. 이 아이는 아무 상관없어요. 선재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리는 고개를 저었어요. 상관없다고요? 이 아이가 내 딸을 죽였는데? 선재의 입이 굳게 다물어졌습니다. 할 말이 없었던 거죠. 세리가 선재를 보며 말했어요. 김선재 변호사님, 저 이제 다 말할 거예요. 더는 숨기지 않을 거예요. 선재가 세리를 말리려 했지만 서리가 막아섰습니다. 그만하세요. 이미 늦었어요. 서리가 선재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 선재는 움찔했어요. 당신도 공범이잖아요. 미소가 죽어가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 했잖아요. 선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거든요. 그는 돌아서서 계단을 내려갔어요. 곧바로 경채에게 전화를 걸었죠. 경채야, 큰일 났어. 세리가. 하지만 경채는 전화를 받자마자 소리쳤습니다. 뭐가 큰일이야? 그 애가 뭘 할 수 있겠어? 정신도 온전치 못한데. 아니야, 백설이가 세리를 포섭했어. 내일 기자회견에서. 말도 안 돼. 세리는 내 딸이야. 내 딸이 나를 배신할 리 없어. 경채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선재는 한숨을 쉬었어요. 경채의 자만이 모든 것을 망치고 있었죠. 한편 서리는 세리와 함께 학교를 나왔습니다. 세리를 집까지 바래다 주며 말했어요. 오늘 밤 잘 쉬어요. 내일은 중요한 날이니까. 세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들어가는 세리의 뒷모습을 보며 서리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미소야, 이제 시작이야. 그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내일이면 경채의 모든 비밀이 세상에 드러날 거예요. 딸을 잃은 어머니의 복수가 곧 결실을 맺을 참이었죠. 민강유통 본사 대강당. 오전 10시 정각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대기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민강유통의 새로운 대표이사 취임식이었죠. 장현숙의 지분 이전으로 최대 주주가 된 서리가 정식으로 대표 자리에 오르는 날이었습니다. 경채는 단상 옆에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은 창백했어요. 어제 선재의 전화를 받고도 믿지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죠. 손가락으로 계속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세리에게 문자를 보냈지만 답이 없었거든요. 붉은 커튼이 열렸습니다. 서리가 연단으로 걸어 나왔어요. 흰색 정장을 입은 그녀는 당당했습니다. 어깨는 꼿꼿했고 걸음걸이는 확고했죠.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번쩍번쩍 빛이 쏟아졌어요. 서리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녀는 천천히 기자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죠. 안녕하십니까? 민강유통의 새로운 대표이사 정루시아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서리는 손을 들어 박수를 멈췄어요. 그녀의 표정이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대표 취임사를 하기 전에 먼저 밝혀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죠. 경채의 눈이 커졌어요. 불안한 예감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 본명은 정루시아가 아닙니다. 백설이입니다. 그리고 저는 4년 전 이 회사 때문에 딸을 잃은 어머니입니다. 강당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기자들은 숨을 죽였어요. 폭탄 선언이었죠. 경채가 단상으로 뛰어 올라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태경이 막아섰어요. 가만히 계세요, 민경채 씨. 태경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경채는 이를 악물었어요. 하지만 물러설 수밖에 없었죠. 서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제 딸 백미소는 민강유통 일가의 학교 폭력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돈과 권력으로 진실을 덮었죠. 기자들이 일제히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이 쏟아질 기세였어요. 하지만 서리는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잠시만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그날의 진실을 증언해 줄 사람이 있습니다. 연문이 열렸습니다. 세리가 들어왔어요. 교복을 입고 있었죠. 얼굴은 부어 있었습니다. 밤새 울었던 것 같았어요. 그녀는 떨리는 다리로 연단에 올라섰습니다. 경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소리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마치 악몽을 꾸는 것 같았죠. 세리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려서 마이크를 잡기도 힘들어 보였어요. 서리가 부드럽게 그녀의 어깨를 잡아줬습니다. 세리는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죠. 저는 민세리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계속 말했어요. 4년 전 제가 백미소를 괴롭혔습니다. 제가 친구들과 함께 미소를 때리고 모욕하고 돈을 뺏었어요. 기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카메라들이 일제히 세리를 향했어요. 플래시가 터졌죠. 세리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그리고 민경채 언니가 모든 것을 덮어줬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세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경채를 바라봤어요. 경채는 고개를 저으며 입모양으로 하지 말라고 말했지만 세리는 계속했습니다.
민경채는 제 친엄마예요. 저는 그녀의 딸입니다. 폭탄이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일어섰어요. 질문이 쏟아졌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민세리 양이 민경채 씨의 딸이라고요? 그럼 민두식 회장의 딸이 아니란 말입니까? 세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어요. 네. 저는 호적상으로만 할아버지의 딸이에요. 진짜 아버지는 정호세 씨고 엄마는 민경채예요. 그 순간 강당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장현숙이 들어왔어요. 그녀는 은색 머리를 단정하게 올리고 검은 드레스를 입고 있었죠. 천천히 걸어와 연단에 올랐습니다. 제가 증명하겠습니다. 장현숙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위험이 있었어요. 기자들이 조용해졌죠. 민세리는 제 손녀입니다. 제 아들 정호세와 민경채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죠. 장현숙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DNA 검사 결과와 출생 증명서였어요. 대형 스크린에 그 서류들이 비춰졌습니다. 기자들이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경채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이에요. 그녀는 연단으로 뛰어올랐어요. 세리를 잡으려 했지만 경호원들이 막아섰습니다. 경채는 발버둥쳤어요. 세리야, 왜 이러는 거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세리가 경채를 바라봤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엄마, 이제 그만해요. 더는 거짓말하지 마세요. 경채가 무너졌습니다. 무릎을 꿇고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녀의 완벽했던 가면이 산산조각 났죠. 서리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민경채 씨는 자신의 딸이 저지른 범죄를 은폐했고 제 딸에게 누명을 씌웠습니다. 그 결과 제 딸은 목숨을 잃었죠.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서리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모든 증거를 하나씩 제시했죠. 녹음 파일, 문서, 증인들의 진술서. 완벽한 증거들이었습니다. 선재가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회색빛이었어요. 경채에게서 한 발짝 물러서 있었죠. 이미 그녀를 포기한 것 같았습니다. 경채가 선재를 보며 소리쳤어요. 선재야, 도와줘. 넌 내 약혼자잖아. 하지만 선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차가운 침묵이었죠. 경채는 완전히 고립되었어요. 아무도 그녀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서리가 경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민경채 씨, 이제 당신 차례예요. 제 딸에게 사과하세요. 경채가 서리를 올려다봤습니다. 증오와 분노가 가득한 눈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패배한 자의 눈이기도 했어요. 백설이, 넌 내 딸을 이용한 거야. 경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리는 차갑게 웃었어요. 이용? 저는 그저 진실을 밝혔을 뿐이에요. 당신이 숨겨온 진실을요. 기자들이 경채를 둘러쌌습니다. 마이크가 그녀의 얼굴 앞으로 쏟아졌어요. 플래시가 터졌죠. 경채는 얼굴을 가리고 뛰쳐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출입구에는 이미 경찰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민경채 씨, 증거인멸 및 위증교사 혐의로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경찰이 경채의 팔을 잡았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어요. 차가운 금속 소리가 강당에 울렸죠. 경채는 끌려가면서 서리를 돌아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저주가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서리는 담담하게 그 시선을 받아냈습니다. 세리는 연단에서 내려와 구석에 서 있었어요. 온몸이 떨리고 있었죠. 서리가 다가가 그녀를 안아줬습니다. 잘했어요, 세리야. 용기 있는 선택이었어요. 세리가 서리의 품에서 흐느꼈습니다. 죄책감과 안도감이 뒤섞인 눈물이었죠.
기자회견은 대혼란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서리의 복수는 이제 막 시작이었어요. 첫 번째 폭탄이 터진 것뿐이었죠. 아직 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선재, 그리고 민두식, 그들도 곧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였습니다. 경채는 경찰차에 타기 직전 마지막으로 발악했어요. 수갑찬 손으로 기자들을 향해 소리쳤죠. 다 거짓말이에요. 백설이가 조작한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은 이미 특종을 잡았다는 흥분에 빠져 있었거든요. 경찰이 경채의 머리를 눌러 차에 태웠습니다. 차 문이 닫히는 소리가 그녀의 인생이 끝나는 소리처럼 들렸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검은 승용차가 민강유통 본사 앞에 멈췄어요. 선재가 내렸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죠. 표정은 돌처럼 굳어 있었어요. 그는 곧장 검찰청으로 향했습니다. 검찰청 특수부 사무실. 오후 2시였어요. 선재가 검사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열었죠. 수백 장의 서류가 쏟아져 나왔어요. 이것은 민경채가 지난 4년간 저지른 모든 비리 자료입니다. 검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서류를 하나씩 넘겨보던 그의 얼굴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이건 증거인멸, 뇌물공여, 위증교사, 심지어 횡령까지. 선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공범입니다. 자수하러 왔어요. 검사가 선재를 쳐다봤습니다. 의외라는 표정이었죠. 왜 지금 와서 이런 결정을 하신 겁니까? 선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처음으로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는 순간이었죠. 늦었지만 아버지가 되어야 할 때를 놓쳤어요. 미소는 제 딸이었습니다. 검사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수화기를 들었어요. 긴급 체포영장 신청합니다. 민경채 추가 혐의 건입니다. 한편 서리는 민강유통 대표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태경이 커피를 가져다 줬어요. 서리야, 이제 거의 끝났어. 태경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서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이에요. 민두식이 남았잖아요.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서리가 받았어요. 장현숙의 목소리였죠. 설혜 씨,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민두식이 의식을 되찾았대요. 서리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드디어 깨어났군요. 요양병원 특실. 오후 4시였습니다. 두식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의식은 돌아왔지만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죠. 간호사가 텔레비전을 켜줬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민강유통의 후계자 민경채 씨가 학교폭력 은폐 및 각종 비리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두식의 눈이 떨렸습니다. 손가락을 움직이려 했지만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뉴스는 계속되었죠. 민경채 씨의 숨겨진 딸 민세리 양이 직접 나서 4년 전 백미소 양 사망 사건의 진실을 폭로했습니다. 두식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어요. 서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두식의 침대 옆에 섰어요. 안녕하세요, 민두식 회장님. 두식이 서리를 올려다봤습니다. 눈에 공포가 서려 있었어요. 말을 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제가 누군지 아시겠죠? 백미소의 엄마 백설이에요. 서리가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두식과 눈높이를 맞췄어요. 당신이 손녀를 위해 제 딸에게 누명을 씌웠죠. 그 결과 제 딸은 죽었어요. 두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사과하고 싶었지만 입이 마비되어 있었어요. 서리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모든 걸 잃었어요. 회사도, 가족도, 명예도.
그때 또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태경이었어요. 그의 표정은 얼음처럼 차가웠죠. 민두식 회장, 25년 전 우리 부모님을 죽인 것도 당신이죠? 두식의 눈이 더 크게 떠졌습니다. 태경이 서류를 꺼냈어요. 조필두 씨가 남긴 증언입니다. 당신이 사주에서 우리 부모님 차를 들이받게 했다고요. 두식이 고개를 저으려 했지만 목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저 눈물만 계속 흘렸죠. 서리가 일어섰습니다. 법적 처벌은 받기 어렵겠죠. 당신은 이미 반송장이니까. 하지만 이렇게 누워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걸 지켜봐야 해요. 그게 당신의 벌이에요. 서리와 태경이 병실을 나갔습니다. 두식은 홀로 남겨졌어요. 텔레비전에서는 계속 민강 유통의 몰락 소식이 흘러나왔죠. 저녁 6시 구치소 면회실이었습니다. 경채가 유리창 너머에 앉아 있었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초췌했죠. 그 앞에 공 실장이 앉았습니다. 아가씨, 공 실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경채가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공 실장, 나 좀 꺼내줘요. 여기서 나가야 해요. 공 실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모든 증거가 나왔어요. 김선재 변호사가 다 넘겼대요. 경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 배신자, 절대 용서 못해. 하지만 이미 늦었죠. 선재도 같은 구치소 어딘가에 수감되어 있었어요. 그도 자수했으니까요. 공 실장이 울먹였습니다. 아가씨, 이제 다 끝났어요. 변호사님이 최대한 감형받게 노력한대요. 경채가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차가운 유리만이 그녀와 세상을 갈라놓고 있었죠. 밤 9시 민강유통 본사 옥상이었어요. 서리가 난간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죠. 태경이 다가왔어요. 끝났네요. 태경이 말했습니다. 서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드디어 끝났어요. 하지만 서리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복수를 이뤘지만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거든요. 미소는 돌아오지 않아요. 서리가 중얼거렸습니다. 태경이 그녀의 어깨를 감쌌어요. 그래도 정의는 실현됐잖아요. 미소도 하늘에서 편히 쉴 수 있을 거예요. 서리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중 가장 밝은 별이 미소 같았죠. 다음 날 아침, 신문 일면에는 커다란 제목이 실렸습니다. 민강유통 일가 완전 몰락, 정의의 승리. 기사에는 경채와 선재의 구속 사진이 실려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미소의 웃는 얼굴 사진도 있었죠. 세리는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한 긴 여정이 시작된 거예요. 그녀는 매일 일기를 썼습니다. 미소에게 보내는 사과의 편지였죠. 오자경과 그녀의 남편은 민강유통을 떠났습니다. 회사는 이미 반쯤 무너진 상태였거든요. 주가는 바닥을 쳤고 투자자들은 모두 등을 돌렸어요. 서리는 새로운 민강유통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정직하고 투명한 회사로요. 그리고 백미소 재단 설립을 준비했죠. 학교폭력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재단이었어요. 복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리는 이제 미소의 이름으로 세상을 바꾸려 했습니다. 그것이 딸을 위한 진짜 복수였으니까요. 법원 대법정. 6개월이 지난 2025년 9월 15일이었습니다. 경채와 선재의 선고 공판이 열리는 날이었어요. 방청석은 가득 차 있었죠. 기자들과 시민들이 숨죽이고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리는 맨 앞줄에 앉아 있었어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은 6개월 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태경이 있었죠. 두 사람은 이제 약혼한 사이였어요. 태경이 서리의 손을 살며시 잡아줬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모두가 일어섰다가 다시 앉았어요. 무거운 침묵이 법정을 감쌌죠. 판사가 서류를 넘기며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인 민경채, 김선재는 일어서 주십시오. 경채와 선재가 일어섰습니다. 두 사람 모두 수의를 입고 있었어요. 경채의 얼굴은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고 선재는 머리가 반쯤 새하얗게 변해 있었죠. 6개월의 구속 생활이 그들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예요.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민경채는 증거인멸, 위증교사,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경채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변호사가 그녀를 붙잡았어요. 15년.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끝난 거였죠. 피고인 김선재는 공범으로서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다만 자수한 점을 참작했습니다. 선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상했던 판결이었어요. 그는 서리를 돌아봤지만 서리는 그를 보지 않았죠. 이때 검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피해자 유족이 증언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리가 증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마이크 앞에 섰어요. 법정이 조용해졌죠. 저는 백미소의 어머니 백설이입니다. 서리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민경채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그녀는 제 딸을 죽음으로 몬 악마입니다. 경채가 고개를 들어 서리를 봤습니다. 눈에는 여전히 미움이 가득했죠. 하지만 서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깊은 숨을 쉬었어요. 민세리는 다릅니다. 그 아이도 피해자였어요. 어른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희생된 아이죠. 방청석이 술렁거렸습니다. 서리가 계속 말했어요. 세리는 지금 정신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매일 미소에게 편지를 쓴다고 들었어요.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죠. 서리가 가방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세리가 제게 보낸 편지입니다. 읽어도 될까요? 판사가 허락했습니다. 서리가 편지를 펼쳤어요. 백설이 아주머니께 저는 매일 악몽을 꿉니다. 미소가 우는 모습이 계속 떠올라요. 제가 저지른 죄는 평생 갚아도 모자랄 거예요. 하지만 약속할게요. 앞으로는 미소 같은 아이들을 돕는 사람이 되겠다고. 정말 죄송합니다. 민세리 올림. 서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처음으로 보이는 진짜 눈물이었어요. 복수의 눈물이 아닌 어머니의 눈물이었죠. 저는 세리를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미소도 그것을 원할 거라 믿어요. 법정에 감동의 물결이 흘렀습니다. 몇몇 방청객들도 눈물을 닦았어요. 판사가 판결을 마무리했습니다. 경채와 선재가 호송차로 끌려갔어요. 경채는 마지막까지 서리를 노려봤지만 선재는 서리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죄의 의미였죠. 법원을 나온 서리와 태경은 곧장 묘지로 향했습니다. 미소의 묘 앞이었어요. 하얀 묘비에는 사랑하는 딸 백미소라고 새겨져 있었죠. 서리가 꽃을 놓았습니다. 노란 개나리였어요. 미소가 가장 좋아했던 꽃이었죠. 미소야, 엄마가 약속 지켰어. 내 원수를 갚았어. 서리가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태경이 그녀의 어깨를 감쌌어요. 이제 편히 쉬어. 엄마도 이제 앞으로 나아갈게. 그때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따뜻한 빛이 묘지를 감쌌어요. 마치 미소가 웃는 것 같았죠. 일주일 후 민강유통대회의실이었습니다. 백미소 재단 창립 발표회가 열렸어요. 서리가 연단에 섰습니다.
이번엔 하얀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죠. 희망의 색이었어요. 백미소 재단은 학교 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돕는 재단입니다. 무료 법률 지원, 심리 치료, 그리고 가해자 교화 프로그램까지 운영할 예정이에요. 기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서리가 미소를 지었어요. 진짜 미소였죠. 첫 번째 후원자로 장현숙 여사님이 100억을 기부하셨습니다. 장현숙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그녀도 아들을 잃은 어머니였죠. 두 어머니가 함께 세상을 바꾸려 하는 거였어요. 그날 저녁 서리의 집이었습니다. 태경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소박한 된장찌개와 김치, 그리고 따뜻한 밥. 평범한 저녁이었지만 서리는 행복했습니다. 서리야, 우리 결혼식 언제로 할까? 태경이 물었습니다. 서리가 웃었어요. 봄이 좋을 것 같아요. 미소가 좋아했던 계절이거든요. 그래, 봄에 하자. 개나리가 피는 4월에. 두 사람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어요. 한편 요양병원에서 두식은 여전히 누워 있었습니다. 의식은 있지만 말을 할 수 없었어요. 간호사가 신문을 읽어줬죠. 민강 유통이 백미소 재단으로 거듭났다고 하네요. 두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후회의 눈물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그는 평생 그 침대에 누워 자신의 죄를 뉘우쳐야 했습니다. 세리는 정신병원에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매일 일기를 쓰고 그림을 그렸죠. 그림에는 항상 미소가 있었습니다. 웃는 미소의 모습이었어요. 언젠가는 나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세리가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될 수 있을 거야. 시간이 걸리겠지만 2026년 4월 봄이 왔습니다. 개나리가 만개했어요. 서리와 태경의 결혼식이 작은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하객은 많지 않았어요. 장현숙과 몇몇 가까운 사람들 뿐이었죠. 서리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태경이 그녀를 맞이했어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에는 사랑과 신뢰가 가득했죠. 이제 우리 행복해지자. 태경이 속삭였습니다. 서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미소도 그것을 원할 거예요. 두 사람이 입맞춤을 했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창밖으로 봄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따뜻하고 밝은 빛이었죠. 백미소 재단은 점점 커졌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도움을 받았어요. 학교 폭력이 줄어들기 시작했죠. 서리는 매일 재단에 출근했습니다. 아이들을 만나고 상담하고 도왔어요. 어느 날 한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서리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그 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리가 그녀를 안아줬어요. 따뜻한 포옹이었죠. 서리는 이제 복수가 아닌 사랑으로 세상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미소의 이름으로 모든 아이들을 위해서요. 그것이 진짜 승리였고 진짜 구원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미소가 웃고 있을 거예요. 엄마가 자랑스러워서요. 오늘도 드라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영상이 올라오면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